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질 뻔했던 제 경험담입니다. 67살 김순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을 겪었거든요. 그때 깨달은 건데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저희 같은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65살이 됐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해지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게 느껴졌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영자 언니는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박순덕 언니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최미자 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은 빠짐없이 보고 신문의 건강 코너도 열심히 읽었어요. 인터넷을 배워서 건강 정보도 찾아보고 동네 약국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홍삼을 알게 됐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홍삼을 먹기 시작한 후로 몸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감기도 안 걸리고 기력도 좋아지고 면역력이 확실히 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말이 홍삼은 우리나라 전통 건강식품이니까 부작용도 없고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다고 자기 친구들도 다 먹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한 달치가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용돈을 아껴서라도 건강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 걸로 효과가 있겠냐고 돈만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설득해서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가족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중에 병원비 나갈 걸 생각하면 미리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홍삼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르고 하루 종일 기력이 좋았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눕고 싶었는데 홍삼을 먹고 나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기도 정말 안 걸리더라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을의 감기를 앓았는데 홍삼 먹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웃들이 감기로 고생할 때도 저만 멀쩡했습니다. 정말 면역력이 좋아진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도 홍삼을 권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먹어보라고 하고 아들들한테도 사다 줬어요. 손자들한테는 어린이용 홍삼을 사줬고요. 온 가족이 홍삼으로 건강을 챙기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했는데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더니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이 홍삼 먹고 나서 속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도 야근이 많은데 홍삼 먹고 나서 피로 회복이 빠르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홍삼을 꾸준히 먹었어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챙겨가고 외식할 때도 가지고 다녔어요. 홍삼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전날 아들이 고기를 사다 줘서 평소보다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화제 먹고 좀 쉬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픔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오른쪽 윗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참았어요. 홍삼을 꾸준히 먹어서 면역력이 좋아졌으니까 곧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벌써 병원에 갔을 텐데 홍삼을 믿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에도 아픔이 계속됐어요. 그것도 더 심해졌어요. 열도 나기 시작하고 구역질도 나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홍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고 홍삼이 몸의 독소를 빼내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좋은 걸 먹으면 처음에는 몸이 적응하느라 아플 수도 있다더라고요. 하지만 셋째 날 새벽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남편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홍삼을 챙겨서 먹었어요.
아픈 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급성 담낭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홍삼을 먹어서 면역력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나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 홍삼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더 빨리 회복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전에 간호사님이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보셨어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같은 거 먹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약은 안 먹는다고 했어요. 건강식품 먹는지도 물어보셨는데 홍삼은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먹는 약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삼은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지 약은 아니잖아요. 마치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에도 평소 습관대로 홍삼을 먹었어요. 몸이 아픈데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간호사님이 수술 전에는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홍삼은 약이 아니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마취를 받고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고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둘러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술 중에 심각한 출혈이 있었다고 해요. 평소보다 피가 많이 나서 수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렸고 수혈도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들도 왜 이렇게 피가 안 멈추나 싶어서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정말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스피린이나 혈전 방지약 같은 거 먹은 적 없는지 계속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약은 정말 먹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건강식품은 어떤 거 먹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홍삼을 언제부터 얼마나 먹었는지, 수술 전에도 먹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1년 넘게 매일 먹었고 수술 당일 아침에도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홍삼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끊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홍삼이 몸에 좋은 건강식품인 줄만 알았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수술할 때는 출혈을 멈추는 걸 방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고 미리 끊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방지약과 비슷한 효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의료진이 홍삼 복용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 출혈이 더 심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온 남편과 아들들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모두 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제가 왜 의사한테 홍삼 먹는다고 안 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건강식품이니까 상관없을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들들도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인터넷으로 홍삼과 수술에 대해 찾아보더니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왜 미리 알아보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후회됐어요.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제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으니까요. 홍삼을 권했던 이웃 할머니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님들한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홍삼 말고도 주의해야 할 건강식품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잎 추출물, 마늘 추출물, 오메가에서 3 같은 것들도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 약사님이 와서 교육도 해주셨어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라고, 특히 수술이나 시술 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마늘 진액을 먹고 있었는데 치과에서 발치할 때 피가 많이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치과 의사가 마늘 진액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할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부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모든 복용 중인 건강식품을 알려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홍삼을 다시 먹으려면 의사와 상담 후에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홍삼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넘게 매일 먹었던 홍삼을 버리기가 아까웠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같이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들한테도 당분간은 홍삼 먹지 말라고 연락했습니다. 그 후로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홍삼 먹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무릎 수술 예정인 박순덕 언니는 바로 홍삼을 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국에도 가서 약사님께 물어봤어요. 홍삼 말고도 주의해야 할 건강식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약사님 말씀이 건강식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러 가지를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아들이 도와줘서 여러 의학 정보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홍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건강식품들도 수술 전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도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고 세인트 존스워트는 마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E도 과다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정말 몰랐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건강식품을 먹기 전에도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갈 때도 복용 중인 모든 건강식품 목록을 적어서 가져가고요. 작은 수첩에 적어놨다가 의료진이 물어보면 바로 보여드립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도 의사 선생님께 홍삼 복용 경험과 수술 중 출혈 경험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앞으로는 어떤 시술이나 수술 전에도 미리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의료 기록에도 기록해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홍삼 대신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제게 맞는 운동과 식단을 정했습니다. 주 3회 동네 체육관에서 실버 요가를 하고 매일 30분씩 산책을 해요. 식단도 바꿨어요. 면역력에 좋다는 음식들을 골고루 먹되 특정 건강식품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도 적절히 섭취하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6개월마다 종합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건강관리 방법을 조정합니다. 이제는 건강식품보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제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경로당에서 건강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건강식품 먹기 전에는 꼭 의사와 상담하라고 수술이나 시술 전에는 반드시 알리라고 당부드립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이런 정보를 공유했어요.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이라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건강식품을 여러 가지 함께 먹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건강 관련 소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경험을 나눴어요. 목사님도 귀한 경험담이라며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에 대해 설교에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손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을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당부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건강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식품에 대한 맹신을 버리게 됐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의료진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물어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홍삼 없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식단도 신경 써서 관리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변 분들께도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식품을 드시기 전에는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거나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실 때는 복용 중인 모든 건강식품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사소해 보이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라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드리세요.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셔야 해요. 인터넷이나 주변 분들의 경험담보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이제 건강식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됐어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식품만으로는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 중요해요.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건강식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장 끊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전문가와 상담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언제부터 끊어야 하는지, 수술 후 언제부터 다시 드실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제처럼 모르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마세요. 저는 이 경험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교훈이 됐어요. 비록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덕분에 더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고 올바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건강 정보를 나눌 때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좋았던 건강식품이나 방법이 다른 분에게도 똑같이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저도 홍삼을 가족들에게 권했다가 후회했듯이 함부로 권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으라고 조언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저는 이제 홍삼 없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명하고 안전한 건강 관리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